입주자 대표회의 이사장은 제가 이곳에 이사온 첫날부터 저에게 엄청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을 각 잡히게 관리했습니다. 잔디는 잘 깎고 차도는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깃발은 유리를 벨 수 있을 만큼 날카롭게 접어두었죠. 하지만 그녀가 참을 수 없었던 것은 제 차고,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 안에 보관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나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 직업은 군 지휘관입니다. 규율, 준비, 그리고 이중 대비는 제 몸에 배어 있습니다. 미리엄이 정중하지만 교묘하게 공격적인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전형적인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소한 트집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외부 보관물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커뮤니티 규정은 모든 주민에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다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통지받은 적도 없는 주차 위반 딱지, 닫혀있는 제 차고에 대한 보관 규정 위반, 그리고 길가에서 보이는 미승인 물품에 대한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각각의 고지서에는 점점 더 노골적인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원치 않지만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모든 편지를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밖에 나가보니 제 차 앞 유리가 박살나 있고 타이어 2개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잡하게 휘갈겨 쓴 쪽지가 놓여 있었죠. 다음엔 더 많은 것을 가져갈 것이다. 저는 모든 흠집, 모든 손상, 모든 쪽지를 기록했습니다. 현관 카메라의 영상을 업로드하여 보안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보안관이 경고하더군요. 이런 불량배들은 제지하지 않으면 더욱 기승을 부린다고요. 카메라를 계속 켜두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미리엄의 이름을 언급하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몇몇은 조심스럽게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사장은 힘이 세어 한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퇴한 교사였던 다른 이웃은 미리엄이 이곳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외면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종의 완고거법이었죠. 저는 자경단 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방식이 아니에요. 대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추가로 동작 감지 등을 설치하고 클라우드 백업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유지, 비디오 감시 중이라는 표지판을 눈에 띄지 않게 둘러 설치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누군가 이사회 단속반이라며 문을 두드리면 즉시 보안관에게 전화하라고 일러두었습니다. 딸은 눈을 흘겼지만 저를 알기에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도록 변해갔습니다. 미리엄은 동네 행사에 클립보드를 들고 새로운 우월감의 참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불만은 서면 경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여 경찰 보고서, 사진, 그리고 시간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미리엄은 결코 패배해 본 적 없는 여자처럼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우리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적을 만들고 있군요. 그 말이 바로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류가 자신들에게 힘을 준다고 믿는 부류의 사람들을 상대할 준비를 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지휘했던 부대의 오랜 친구 마커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급업자가 되었지만 훈련 중에는 침대 밑에 소총을 두고 자고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아는 친구였죠.
마커스가 찾아왔습니다. 즉각적인 공격이 예상돼서가 아니라 어떤 일들은 신뢰하는 사람과 함께 마주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지를 걸으며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고 사각지대를 점검했습니다. 마커스는 차고 문을 정면으로 겨냥한 숨겨진 카메라와 골목을 감시하는 후방 카메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첩보 영화에 사는 것 같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불안감해지는 것이 그 대안이었기에 우리는 농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냉철한 이성만으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마커스와 카메라 위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차고에서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여는 듯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뒤 뒷문 카메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4명의 남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영상 속에서 반사조끼가 번쩍였습니다. 제 차고 입구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이었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계단을 올라가 작은 금고를 열고 비상용으로 보관하던 낡은 권총 2자루를 꺼냈습니다. 숙련된 동작으로 총을 확인하고 한 자루를 손에 쥐었지만 허리 뒤쪽에 감추었습니다. 차고로 걸어가는 제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마커스가 제 눈을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권총을 등 뒤에 숨긴 채 미리엄의 작은 군대가 우리 문 앞에 가져오기로 결정한 그 무엇이든 맞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커스와 저는 걸음의 속도를 늦추고 신중하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제 권총은 등 뒤에 숨겨진 채 차갑게 손바닥에 와 닿았습니다. 마커스도 저를 따라 손을 가까이 붙인 채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파병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쇠가 갈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쇠지렛대가 강철을 찢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반을 확인해. 지휘관이 미등록 무기를 여기에 보관하고 있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압수하길 원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제 총을 압수하길 원한다고요. 제 턱이 굳어졌습니다. 미리엄 콜은 사소한 벌금에서 벗어나 급습을 연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루해하는 10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날카롭고 조직적이었습니다. 4명의 남자, 반사조끼에는 HOA 경찰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목에는 싸구려 장난감 같은 배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경험을 소리치는 자신감으로 쇠지렛대와 볼트 커터를 쥐고 있었습니다. 마커스가 제게 몸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놈들은 치고 빠질 장비를 갖췄어. 당신의 무기고를 노리는 거야. 망할 것 하나 건드리지 못할 거다. 저도 나직이 대꾸했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문간으로 나섰습니다. 좋은 오후로군. 신사 양반들 4명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들리는 소리라고는 천장 등 체인이 흔들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등 뒤에 숨긴 채 낮게 들고 있었지만 그 무게가 이 순간 저를 지탱해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는 총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지원이었죠. 앞에 있던 무리 중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가슴을 내밀고 클립보드를 마치 무기처럼 제게 겨누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의 공식 업무입니다. 이곳에 위험물질이 보관되어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협조하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위험 물질이라고요. 여긴 내 개인 차고입니다. 당신들은 여기에 무단 침입했어요. 그건 중범죄입니다. 그는 비웃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마커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한테 권한을 받았는데? 당신들 놀이 그룹 회장인 미리엄한테? 당신들 같은 어릿광대들에게는 관할권이 없어. 그 말이 그들을 찔렀습니다. 작은 남자 중 하나가 불안하게 움직이며 밖에 주차된 SUV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로부터도 마커스로부터도 그리고 실제 전투를 겪어본 사람으로부터는 더더욱 말이죠. 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손은 여전히 등 뒤에 감춘 채였죠. 제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은 유리를 벨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알려주지. 당신들은 왜 내 차고에 침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했는지 정확히 설명하게 될 거다. 가만히 서서 말이야. 그리고 만약 당신들 중 누구라도 나를 향해 까딱하기만 하면 난 그걸 정당방위로 간주할 것이다. 바로 그때 그들 중 하나가 폭발했습니다. 처음부터 안절부절 못하던 작은 남자가 마치 시민 체포라도 하려는 듯 싸구려 수갑을 들고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최악의 수였죠. 훈련받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피하며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부터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가 울부짖었고 수갑이 바닥에 쨍그랑하며 굴러갔습니다. 마커스는 다른 한 명의 조끼를 붙잡아 공구 선반에 세게 쳐박았고 못보드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남은 두 명은 갑자기 자신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자 남은 두 명이 갑자기 맹렬하게 우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마커스와 저는 본능적으로 갈라져 파병 시절처럼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 공격자의 턱에 강한 팔뚝을 박아넣고 앞다리를 쓸어 깔끔하게 넘어뜨렸습니다. 마커스는 다른 한 명에게 교과서적인 어깨 매치기와 갈비뼈에 날카로운 팔꿈치 공격으로 빠르게 접근하여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네 명은 바닥에 뒤엉켜 쓰러졌습니다. 그들의 허세는 사라지고 거친 숨만 몰아쉬고 있었죠. 저는 제가 넘어뜨린 녀석 옆바닥에 권총의 총구를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습니다. 잘 들어라. 미 연방법제 18조 912항에 따라 법 집행관을 사칭하는 것은 연방범죄다. 주거 침입은 주 차원의 중범죄지. 폭행 미수까지 더하면 너희 모두 시내로 긴 여행을 떠나게 될 거다. 리더가 상황을 수습하려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미리엄이 당신이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 모든 일의 썩은 뿌리, 미리엄 콜. 그녀는 저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괴롭히고 문에 고지서를 붙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기 개인 용병들까지 동원하는 수준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권총을 홀스터에 넣었지만 경계태세는 늦추지 않았습니다. 마커스도 마찬가지였죠.